자본금은 사실 상법상 원이어도 법인 설립은 됩니다. 한 2만 원 정도로 자본금 설정하고 등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분율이 최소한 10%는 넘겨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회 기사님. 이번 주제가 법인 설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법인 설립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좀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일 때는 딱 업종 하나만 고민하셨다면 법인으로 갔을 때는 자치 규정인 정관이라는 것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정관에 뭘 사업 목적으로 적을 거냐, 이것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표님한테 뭐 하고 싶으신지 다 물어봐요. 마지막에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건물주. 그래서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을 꼭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으신 사업을 다 적어드립니다. 마지막에 보통은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라는 문구로 이제 정점을 찍어주죠. 그래서 사업 목적은 웬만하면은 좀 다양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자본금을 얼마나 설정해야 돼? 이거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자본금은 사실 상법상 100원이어도 법인 설립은 됩니다. 설립은 되지만 세무서에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넣어야 될까요? 보통은 한 200만 원? 100만 원도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래도 사업자 등록증까지 그냥 안전하게 가려면 한 200만 원 정도로 자본금 설정하고 등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업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업 같은 경우에도 국내 여행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본금 1,500만 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업종에 자본금 제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좀 체크해야 될 게 또 있을까요? 뭐 주소지나 대표자나. 주소지는 웬만하면 이제 개인 사업자 하셨던 주소지를 그대로 쓰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 아예 법인으로 사업자를 처음 내신다고 하면은 실무적으로는 사실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라서 법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대표님으로 취임하실 분이 개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써놓고 미리 임대인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이거를 법인으로 나중에 설립할 거라서 임대차 계약서 한 번 더 써주실 수 있나요? 라고 반드시 체크를 받아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임대차 계약서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시고, 등기가 나오면 그 법인 등록번호로 다시 계약을 쓰셔야 돼요. 임대인 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난 법인은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임대인 분들의 성향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대표이사로 누가 취임할 건지, 사업을 진짜 대표로 해서 하실 분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대표이사는 법인의 집행권이라고 한다면 법인의 주인을 누구로 볼 거냐는 주주 구성입니다. 내가 법인의 주주로서 얼마의 지분율을 가지고 갈 거냐인데, 이 법인 하나를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분율이 최소한 67%는 넘겨야 됩니다. 세부적인 거는 사실은 대표님들마다 달라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꼭 저한테 하실 필요는 없고, 상담을 여러 곳 다 받고 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랑 성향이 맞는 대표님들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만나면 재밌을 것 같아,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저희 근데 업종 선택 시에도 주의해야 될 게 좀 있을까요? 이게 업종과 주소지가 가끔 연계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작은 공사를 한다고 해서 공사업을 사업자를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지를 아파트로 놓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공사 장비는 뭐 집에다 놓는 건가요? 중장비들은 그럼 어떡하실 건데요?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소지에 대한 것도 실제 사업 수행이 가능한 물리적 공간을 갖췄는지도 따집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는 세무공무원 분들마다 성향은 조금 다르겠지만 안 맞다고 생각하면은 뭐 현장에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대표자 급여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저는 반대로 여쭤봅니다. 대표님, 개인적으로 돈이 크게 들어갈 일이 있으십니까? 대표님 생활비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는 급여를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법인에 많은 자금을 유보시켜놔야 투자기에도 살릴 수 있고 재투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법인에서 버는 족족 다 개인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법인 사업자 할 필요가 없죠. 세금이 거의 똑같아요. 사업소득으로 2억을 내나 근로소득으로 2억을 내나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이드를 드리면 법인이 과표가 2억까지는 9.9%이기 때문에 법인의 이익이 2억을 넘어가는 수준에서 내가 적당한 급여를 설정을 하면 제일 이상적이겠죠. 왜? 전체 번 돈을 나랑 법인이랑 나눠서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내가 급여를 설정한다는 거는 내 급여가 이 법인의 경비로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출근해서 돈 벌었는데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내 급여는 빠져있냐 이거예요. 나도 뭐 국민연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는데 왜 나는 급여 처리가 안 돼 있냐. 개인 사업자는 경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 자체가 사업체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법인은 내 급여를 설정할 수 있고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법인은 키울 생각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와 사업의 차이인 거죠. 근데 사업을 하면서 내가 급여를 막 2억, 3억씩 설정해서 빼간다? 30억 벌면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 혹시 그 법인 주주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가족분들도 많이 넣을 것 같은데. 주주를 처음에 구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법인의 주식이 처음에는 딱 자본금만큼만 그 법인의 가치예요. 근데 얘가 사업을 하면서 계속 커져. 그럼 이 주식의 가치도 엄청 커지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을 넣기보다는 자녀를 먼저 미리 넣어놔요. 나중에 상속까지 생각해서인가요? 증여세나 그런 것들을 내가 키워갈 법인에 미리 주주를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럼 법인의 재산이 늘어나면 자녀가 가진 지분의 가치도 똑같이 늘어나겠죠. 근데 법인 통장 입출금 관리가 좀 번거롭죠, 이거.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진짜 정리를 못하겠다 하시면은 상호가 뜰 거잖아요. 통장 내역에 주식회사 땡땡땡이라고 뭐 뜨겠죠. 그러면 그냥 그거 그대로 냅두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꼭 일기장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면은 저희가 나중에 통장 정리를 할 때 매입처의 상호는 다 보이는데 이게 내가 사료를 파는 회사인지 사무용품을 파는 회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에 해당되는 세금 계산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장부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럼 이것도 가질금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 내역을 정리하실 때는 이체 내역의 상호는 그대로 찍히게 놔두되 이체 메모 거기에다가 적으셔야 돼요.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의 이름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 고객들을 만날 때 이거는 꼭 말씀드려요. 그러면 법인 통장 개설 팁이 좀 있을까요? 가까운 곳이 좋을지. 법인 전환을 제가 10년 넘게 해왔지만 법인 전환으로 하면은 주민등록번호가 다르잖아요. 얘는 은행에 가본 적이 없는 애잖아요. 법인 통장을 만들잖아요. 출금 제한이 다 걸립니다. 이체 한도가 그냥 1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요. 대부분 이제 법인 전환 고려하는 개인 사업체들은 크실 거잖아요. 매입 대금도 크단 말이에요. 막 2, 3천씩 나가야 돼. 근데 100만 원 한도가 걸려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심지어 그 대표님이 주거래은행으로 개인 사업자 때부터 거의 10년 넘게 거래를 하시는 은행이었는데 법인 사업자 이체 한도를 안 늘려준다는 거예요. 와, 그럼 어떻게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잘 열어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개인 사업자 때부터 많이 거래했던 은행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 내가 내려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최대한 가까운 은행이어야 돼요. 초반에는 진짜 중요해요. 은행에 갈 일이 많습니다. 통장 만들고 확인하고 하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 법인 전환의 가장 큰 허들이 되고 있어요. 법인 통장에 이체 한도를 안 열어줘요. 요즘은 은행이 더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3천만 원을 이체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걸 확인해야 한도를 열어주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소통을 하고 한도 제한 계좌로 걸렸을 때 어떻게 푸는지까지도 미리 염두에 두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세무 신고나 등록 정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일단은 법인등록번호가 나왔으면 이제 사업자 등록도 내셔야 되고 통장도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나왔다는 거는 해야 되는 세금 신고 의무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랑 법인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겠죠. 이 두 개는 대표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실적도 없고 매출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고를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심지어 저번에 저한테 왔던 대표님은 1년 반 신고를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뭐가 날라왔다 그랬어요. 왜 신고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무실적이어서 신고 안 했는데 무실적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부가가치세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법인은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1년에 4번 신고를 해야 되고 소규모 법인들은 이제 1년에 2번 정도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 법인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결국은 실적이 없어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법인에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통장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구분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거의 강의 영상이 될 거라서 제가 엑기스만 설명을 드렸고 나는 이런 부분이 정말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눌러서 문의하기를 누르시면은 댓글로 물어볼 수 없는 것들도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 댓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이종원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